네, 안녕하세요. 이번 차시부터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가지고 이제 조금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이 구조와 그 구조에 해당하는 요소별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4의 구조는 계정과 속성 딱 두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간단하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간혹 이제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이전 버전 거를 활용하고 계실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계정 속성 보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GA4 같은 경우, 이제 신버전 같은 경우에는 계정과 속성 이렇게 딱 두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의 요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건데요. 먼저 계정입니다. 이 계정은 뭐냐면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에 접근하는 최상위 요소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에 들어가려면 뭔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접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이제 계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가 회사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사업당 이제 하나의 계정을 운영하는 것을 조금 이제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속성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요소는 뭐가 있냐면 이 구글 로그인 계정 하나당 최대 100개까지의 GA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이 계정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구글에 로그인하는 그 로그인 계정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랑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로그인 계정은 진짜 말 그대로 로그인을 하는 이 로그인 계정으로 지메일도 쓰고 구글 드라이브도 쓰고 이런 그냥 가장 최상위 계정인데 이 지메일도 쓰고 그 구글 드라이브도 쓰고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도 쓰는 겁니다. 그럼 이 애널리틱스 안에서 계정과 속성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애널리틱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지메일 혹은 구글 관련된 메일을 우리가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 로그인 계정 하나에 구글 애널리틱스의 계정을 최대 100개까지 생성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럼 속성은 뭐냐? 속성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주체 단계가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이트에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심고 그리고 그 사이트의 데이터를 추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이트에 심어야 되는 것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발급받은 속성입니다. 그 속성을 규정하는 이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거를 심어야 그 사이트의 데이터가 이 데이터 스트림을 통해서 그 속성단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의 주체 단계가 속성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 수집되는 데이터에 관련된 이제 옵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옵션들은 전부 다 속성 안에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수집되는 게 또 속성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 또 당연하게도 구글 애즈라든가 아니면 구글 옵티마이저라든가 기타 등등 뭐 이제 구글에서 만든 다양한 마케팅 툴들과 이제 연동을 할 때 속성 단계에서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알짜배기가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속성은 구글의 애널리틱스 계정 하나당 몇 개씩 만들 수 있느냐? 이것도 계정 하나당 100개씩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메일이 하나가 있으면 지메일 하나에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을 100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 하나에 속성을 이제 100개씩 더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계정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회사 하나당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 하나를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권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류 브랜드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의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회사가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을 때 그 브랜드마다 홈페이지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A 브랜드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이 브랜드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A 사이트가 따로 있고 B 브랜드가 있으면 B 전문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이 판매되고 있는 사이트 자체는 여러 개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구글 애널리틱스의 계정을 별도로 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그 운영적인 관리가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애널리틱스를 관리하는 담당자 그리고 그 계정이 분할이 되면 분할이 될수록 회사에서 이제 이탈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로스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의 모 회사의 그 전체, 예를 들어 브랜드를 총괄로 하는 그 회사의 전략기획팀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전략기획팀 입장에서는 하나의 계정 안에서 A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도 접근해야 되고 B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도 접근해야 되고 C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도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 회사의 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이 구글 애널리틱스에 전부 다 접근을 할 수 있게끔 계정 단계에서 이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브랜드별로 이제 마케팅 담당자가 따로 있을 텐데 A 사이트 담당자는 A 속성에 대한 그 접근 권한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B 사이트 담당자는 B 속성에 대한 접근 권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역할에 맞춰서 하나의 계정 안에 여러 가지 속성을 묶어 놓으면은 이것에 대한 액세스 관리를 통해 가지고 그 혹시 회사 조직적으로 이탈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조직이 조금 변경이 되었을 때 그 접근 권한으로 이제 언제나 유연하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우리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내가 이제 회사 전체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에 있다 라고 하면은 계정 단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을 한 방에 다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브랜드별 담당자다라고 하면은 내가 다른 속성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각각의 속성 단계에만 그 이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은 관리자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GA4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전 버전과 무엇이 달라졌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UA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그러니까 이전 버전의 애널리틱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과 지금 버전이 어떤 게 달라졌느냐라는 것을 보면 지금 버전이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실용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떤 게 가장 크게 변경이 됐냐면 데이터 추적 방식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셜 애널리틱스죠.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세션 기반 데이터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특정 행동이라는 뭉탱이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것을 이전 버전과 지금 버전이 이게 그 데이터 수집 방식이 달라서 동일한 사이트에 이전 버전과 지금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수치가 다를 수가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배경을 이렇게 데이터 수집 방식이 변경됐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변경이 됐느냐 라는 건데, 변경에 대한 이유는 이 사회적 맥락을 통해 가지고 조금 바라보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무신사 사이트를 예를 들어 그냥 진짜 가지고 왔는데, 무신사는 저희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과거에는 이제 한 10년 전이라고만 생각을 해보죠. 과거에는 내가 어떤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은 내가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으면 웹사이트만 잘 팔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물건을 팔고 있으면 어플리케이션만 잘 보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이시는 이제 무신사 같은 사이트만 보셔도, 그리고 무신사가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쇼핑을 하고 있는 어떤 사이트든 이제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은 웹도 운영을 하지만 앱도 운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신사뿐만 아니라 진짜 마켓컬리라든가 그 외 기타 다양한 커머스 업체들이 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웹사이트와 앱의 그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함께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이게 합쳐서 볼 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원래 세션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을 했고,
앱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이벤트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어요.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데이터를 통으로 합쳐요. 그러면은 그 웹과 앱의 사이트 데이터 수집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단순하게 썸으로 합쳐버리면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좀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영어와 한글을 섞어가지고 그냥 한 방에 데이터를 봐라라고 하면은 사실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합쳐야 되는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통일할 것이냐. 얘는 PC, 그러니까 웹사이트 경우는 세션 기반이었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벤트 기반이었는데, 그럼 합쳐서 보는 거는 어떤 기반으로 데이터를 합칠 거냐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플러스적인 요소와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따져봤을 때 이벤트 기반으로 통일하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건 이벤트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결론이 도달했기 때문에 이벤트 기반으로 통합해서 이제 데이터가 수집이 되게 되었다 라는 이제 지식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 방식이 변경되면서 같은 사이트지만 GA4에서는 유니버셜 애널리틱스와 이제 수치가 좀 다르게 잡히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필터가 굉장히 유연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이전 버전과 그 구조가 달라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요.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정 속성 보기,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었거든요. 계정 속성 보기. 그런데 지금 GA4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기라는 게 없어졌죠. 근데 이 보기라는 게 왜 없어졌느냐라는 건데요. 원래 이전 버전의 이 보기에서 했던 역할은 뭐냐면 필터를 설정하는 단계가 보기에서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필터의 문제가 뭐냐면, 한 번 필터를 걸잖아요. 그러면은 그 필터가 있는 동안에 데이터는 싹 다 날아갑니다.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전 버전에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 데이터만 수집해야지라는 필터를 A 보기에 딱 걸었어요. A 보기에 걸었는데 한 2, 3일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에 대한 데이터도 우리가 함께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필터를 삭제했어요. 그럼 필터를 삭제하고 나면은 당연히 그 보기에서 남자와 여자 데이터를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데이터를 한 3일 동안 남자 데이터만 볼 수 있게끔 필터를 걸어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필터를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필터가 있었던 기간의 데이터가 복구가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이미 필터를 건 순간 다 날아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리스크한 그 상황이죠. 필터를 한 번 걸면은 내가 데이터를 잘못하면은 다 날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구글 애널리틱스 가이드를 보면은 보기를 3개를 만들어라 라고 가이드를 했습니다. 유니버셜 애널리틱스에서 보기는 대부분 원본 보기, 메인 보기, 테스트 보기 이렇게 3개를 만들어서 운영하세요 라는 식으로 권장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원본 보기는 이제 로우 데이터, 아무런 필터도 걸지 마 라는 겁니다. 아무런 필터도 걸지 마. 잘못 걸면은 이제 큰일 나니까 아무런 필터도 걸지 마. 이건 백업이야 라는 거고, 그리고 테스트 보기는 뭐냐면 이 필터도 걸어보고 저 필터도 걸어보면서 내가 의도한 데이터가 잘 이 조건으로 잘 수집이 되는지 그거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 보기라는 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보기에서 여러 가지 필터를 걸어본 다음에 이렇게 필터를 걸어야 내가 의도한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구나 라고 이제 확신이 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메인 보기에 그 필터를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메인 보기에서 쓸데없는 데이터가 싹 날린 그 양질의 데이터만, 정제된 데이터만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보기를 가지고 이제 여러 의사결정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보기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새로운 버전의 GA에서는 데이터가 이제 소급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필터라는 거를 GA4에서 뭐 걸었어요. 걸었다가 나중에 이 필터를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삭제를 하면은 이전의 데이터가 다시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가지고 내가 이 A 필터 걸었다가 삭제하고 B 필터 다시 걸어도 그거는 다시 다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보기라는 걸로 뭐 이 필터 걸고 저 필터 걸고 막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내가 적용하고 바로 또 아니다 싶으면 삭제하고 그렇게 이제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유연해진 필터라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이제 특징으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개발자라든가 이제 내부 트래픽 이런 이제 진짜로 굳이 필요 없는 그런 조건의 필터를 걸 수도 있기는 합니다. 걸 수가 있는데, 그냥 실제로 그 데이터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그 개발자라든가 내부 데이터라는 필터 기능조차
활성이 있고 비활성이 있고 테스트가 있거든요. 이거 활성화시키겠다, 이 필터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진짜로 내부 트래픽이나 개발자 쪽에 그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우리 데이터로 받지 않겠다라는 거긴 한데, 만약에 테스트라는 걸로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데이터에는 이 내부 트래픽 정보와 뭐 개발자, 내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잡히지 않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 다른 테스트 보기 잠재 고객이라는 그 주머니에 이렇게 또 데이터를 또 모아줍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면은 그 잠재 고객을 끌고 와가지고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GA4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이것도 유연한 데이터라는 것에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기어 모델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유연해졌습니다. 이 기어 모델이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사이트가 막 광고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칠게요. 뭐 유튜브에도 하고 인스타그램에도 하고 네이버에도 하고 막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 광고를 보고 막 들어왔다가 사는 과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들어왔다가, 그리고 안 사고 나갔다가, 구글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마지막에 월급 받고 네이버를 통해 들어와서 샀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이트에 있는 구글 애널리틱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맨 처음에는 유튜브를 통해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구글을 통해 들어왔고, 마지막에 네이버를 통해 들어와서 샀는데, 이 우리 사이트에서 발생한 이 구매 한 건,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발생했다라고 내가 측정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이제 기어 모델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럼 어떤 기어 모델을 가지고 구글 애널리틱스는 이제 그 기어를 평가를 했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총 6가지 종류가 있었거든요. 유니버셜 애널리틱스는 디폴트 값이 이제 라스트 클릭, 그러니까 마지막 놈한테 그 기어를 주겠다 라는 걸로 이제 데이터를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 들어왔다가 인스타그램 통해 들어왔다가 네이버를 통해 들어왔다가 샀다라고 하면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이 구매는 네이버를 통해 이루어졌어 라고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어 모델이라는 것이 그 라스트 클릭, 마지막 놈한테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놈한테 그 기어를 주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기어에 영향을 준 매체들한테 동일한 기어를 이렇게 배분을 해줘가지고 인정을 하는 방식도 있고, 이제 첫 매체와 마지막 매체에 좀 더 가중치를 둬가지고 이제 인정하는 방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어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GA4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드리븐,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기어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모델을 디폴트 값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제 바꿀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2023년 9월부터는 그 기어 모델이 원래 6개였는데 이제 라스트 클릭이라는 모델과 데이터 기반 이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4개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9월 전에 보시고 있다면 이제 기존에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6개의 그 기어 모델 중에 4개는 이제 곧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만 미리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구글 애널리틱스는 그래서 이제 6개의 기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유연하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데, 이게 유연하게 설정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이제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 이전 버전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기어 모델을 바꿀 수가 없었고요. 첫 번째, 이제 바꿀 수가 없었고, 그럼 기어 모델 간의 비교를 하는 리포트 정도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가지고 디폴트 값인 라스트 클릭 모델로 볼 때와 다른 기어 모델인 뭐 퍼스트 클릭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리니어, 이제 균등하게 이제 볼 때, 그런 거를 3개로 나눴을 때 그 각각의 이제 매체에 대한 기여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요 정도는 이제 데이터를 좀 비교할 수 있게끔 줬었어요. 근데 GA4는 어떤 게 달라졌냐면, 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기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기여, 그거 자체를 설정단에서 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설정단에서 통으로 바꿔버리면은 그게 딱 이제 옵션에서 지금은 데이터 기반 모델인데 이제 라스트 클릭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딱 설정을 하고 나서 몇 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보면은 우리의 리포트에 있는 수치들이 그 해당 기어 모델에 맞춰가지고 싹 바뀌어 있습니다. 모든 리포트 숫자들이 그렇게 이제 소급 적용이 된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유니버셜 애널리틱스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기반으로 볼 때랑 라스트 기반으로 볼 때랑,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리니어로 볼 때랑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매체별로의 그 기여가 달라지는지, 그런 비교 도구 같은 것도 당연히 여기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애널리틱스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유연하게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그 속성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리포트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이전 버전에는 총 리포트 수가 114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GA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촬영하는 기준으로 한 19개 정도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4개를 보다가 19개짜리 리포트를 보면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그 내가 원래 보던 거에 왜 여기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못 넘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구글이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불편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 19개밖에 안 주는 이유는 이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굳이 114개까지 안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A라는 정보를 보고 싶으면 이 A라는 정보를 어디서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리포트를 찾아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114개 리포트 중에 내가 그 하나를 찾아서 들어가야만 그 A라는 정보를 볼 수 있었는데, GA4 같은 경우에는 그 A라는 정보를 보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만들면 되지 라고 해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있는 리포트들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게 없다 라고 하면은 내가 만들어 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맘만 먹으면 지금 19개 리포트에서 뭐 진짜 과장하면 114개 리포트를 거의 유사하게 내가 필요한 내용을 싹 세그먼트 해가지고 리포트를 만들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네 번째 특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보고서에 대한 구조도 얼마든지 커스텀이 가능하고, 그리고 탐색 보고서라고 일종의 맞춤형 리포트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굉장히 용이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라는 툴이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말고 태그 매니저라는 툴이 따로 있는데, 이 GA4로 넘어오면서 마케터 입장에서 이 태그 매니저라는 툴도 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전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그러니까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세션 기반, 즉 페이지 뷰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GA 추적 코드를 설치를 해 놓으면은 그냥 그렇게 추적 코드를 설치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이벤트 기반의 모델로 이 데이터 수집이 시작이 되면서 이 이벤트라는 거를 내가 따로 심어주지 않으면은 볼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한정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벤트라는 거를 그럼 내가 GA를 심고 나서 또 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이벤트 데이터를 심기 위해서는 사실 개발자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벤트라는 거를 개발자의 도움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긴 하는데, 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개발자가 있으시면은 당연히 뭐 GTM이라는 거를 굳이 또 사용하실 필요가 없지만, 웹주 개발자를 쓰신다든가 아니면 마케터 입장에서 좀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환경의 회사라고 하면은 이 이벤트 태그를 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 태그 매니저를 쓰게 되면은 우리 홈페이지 안에 내가 마우스 클릭 그 몇 번으로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손쉽게 좀 심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개발자분들과 협업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그 업무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태그 매니저라는 거를 배웠을 때 그때 조금 더 GA4를 속도감 있게 이제 세팅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GTM으로 우리 사이트에 이벤트 태그들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한 24시간 내에 그 GA에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추후에 GA4를 이용을 하실 때 그때 이제 좀 유념해서 활용을 하신다면 이제 업무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훨씬 무리 없이 이제 좀 덜 어렵게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차시는 이렇게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그런 좀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